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응용 문제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본은 아는데 응용 문제를 못 보겠어. 응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어오게 되면서 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으로 직접 써보지 않고 눈으로만 넘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뭐 당연히 아는 건데 굳이 손으로 써봐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써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학은 눈이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굴리는 것보다 몸이 기억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극도의 긴장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익숙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근데 시험이든 뭐 어떤 문제를 푸는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뭐 발로 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이 동반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써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응용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기초적인 문제에서 다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전에 했던 그 기초적인 문제를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소인수분해를 직접 손으로 써보고 이거를 응용 문제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일단 해봅시다. 여기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2일 때 뭐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얘기는 1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그러면 A와 B라는 놈도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요 제각각에 들어가게 되는 놈들이 각자 적어도 2, 3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지수들 중에 가장 작은 놈들을 여기다 쓰고 여기 있는 지수들 중에 가장 작은 놈들을 여기다 쓴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다음번에 있는 두 자연수 A, B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최대 공약수인 12 요거는 A와 B의 공통인 놈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기 때문에 12의 약수 수인 1, 12, 2, 6, 3, 4 이거를 구해풀면 여기 있는 A와 B의 공약수를 몽땅 다 구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여기 있는 놈들이 적어도 2와 3은 포함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공통이니까. 그러면 2 여기서 2는 뭐 여기 있고요. 3도 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6도 2와 3을 곱하면 되고 2와 3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놈에 해당하는 놈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하나하나 볼 때 대하는 자세는 이거를 여기 있는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출을 했었더라 라는 거를 먼저 써보고 요 방식이 꼭 필요해요. 이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그냥 풀이하는데 막바로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서 배웠던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런 성질들 이거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나중에 점차점차 요거를 안 쓰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미리 배웠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잖아. 야 내가 더 빠르게 하니까 내가 더 편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하시면 망합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건 기계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손가락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 손가락 연습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해주시면 되고, 응용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 때려박아서 그거에 대한 응용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응용력을 키우는 건 어떻게 키우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 써보고, 그럼 AB의 공약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 있는 것들을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제 앞으로 요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용 문제가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리고 기초 문제 안 풀어서. 눈으로만 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나중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차근차근 손으로 해보는 걸, 이건 추천이 아니에요. 이건 그 강요예요, 강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되게 복잡한 놈에 대한 최소 공배수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야씨 AB도 있고 C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2A 3의 2제곱 5, 그 다음에 2제곱 3의 B제곱 5의 세제곱, 요거는 2의 A제곱이라고 읽어야죠.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3의 4제곱 5의 C제곱을 제각각 곱한 요런 놈이라는 거를 먼저 써주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있는 문자 더 쓰지 맙시다. 이거랑 이거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죠? 공통인 놈들 일단 써요.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수를 비교를 해주는데 큰 놈을 갖다 쓴다. 이제 여기서 A가 나왔죠. 큰 놈을 갖다 쓴다. A와 2의 중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큰 게 3이라는 얘기는 A가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해주면 2와 B를 비교했는데 4다. 그러면 여기는 B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과 3을 비교했는데 C다 라는 얘기는 C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위의 부분에서 2, 3, 5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2의 A, 2의 2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가장 큰 게 2인데 그럼 A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몰라요. 이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기 있는 지수가 0일 때도 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해요. 근데 그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는 뭐라고 하나를 특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3이다. 그러면 당연히 A가 3이어야만 3과 2 중에 큰 거를 3으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 C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보면 왜 이게 다른 식으로 문제를 틀었을 때 답이 안 나오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도형을 배웠죠. 도형 배울 때 여기서 도형이 찌그러진 도형 이런 거 구하면 이거 넓이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조금 늘어가게 되면서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도형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도
요 도형이 찌그러진 정도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것들도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여태껏 못하게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넘기는 이러한 쾌감, 요거를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에 그 수학자를 꿈을 꿔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로 세로의 길이가 9cm, 1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문제가 길면은 정신을 잃어요. 풀다가. 근데 이렇게 하나씩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9cm, 15cm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두 문장 이렇게 갖다 이렇게 찝을 때 물론 언어 능력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위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수학에는 그렇게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깔아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작품을 만들었다 라고 하니까 이거를 몇 개 더 까는 거겠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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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그런데 요건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몇 개를 쭉 쌓아서 뭐 쭉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뭐 대충 3개를 하면 뭐 될까? 뭐 그림상으로는 돼 보이는데 여기는 9가 3개니까 가로가 27이 될 거고요. 세로는 3이 3개, 15가 3개니까 45가 되겠죠. 야, 이거 정사각형 만들 때 되게 피곤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9를 쌓아서 가로를 만들고 15를 쌓아서 세로를 만들기 때문에 9와 15의 배수들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9가 2개면 여긴 18이 될 거고요. 9가 3개면 27, 9가 4개면은 9, 4, 36, 그 다음에 9가 5개면 9, 5, 45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와 45의 숫자가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쭉쭉쭉쭉 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타일 작품 중 가장 작은 거가 될까? 이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5,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45에 해당하는 놈은 공통인 배수니까 공통인 배수들 중에 제일 작은 놈을 뽑는다 라는 거는 결국 15와 9의 소 공배수를 뽑는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왔으면 다 끝났네. 공통인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과 2 중에서 큰 놈 쓰고 그 다음에 깍두기 이 깍두기를 다 모아주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이거는 9, 5니까 45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그럼 여러분 뭐 선생님 90은 안 돼요. 뭐 90은 되겠죠. 정사각형은 돼요. 90은 가로 90, 세로 90의 정사각형이 되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장 작은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45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 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딴 문제 못 풀어요. 이거를 살짝 틀어서
최대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몇 개를 쌓아서 만들면 되겠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놈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럼 같게 만들려면 공배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